되셨죠? 자, 이번 시간 397페이지에 FAT 1급 제57회 문제 실무 수행 문제 맨 앞부분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진바스라는 회사로 출제를 했고요. 전진바스는 욕실용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욕실용품 도소매하는 법인. 자, 실무 수행 유의사항은 매번 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읽어보지 않겠고요. 다음에 1번 문제 실무 수행 기초정보관리 문제 두 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 수정. 자료 설명을 봅니다. 전진바스의 대표자가 변경되어 사업자 등록증을 재교부받았다. 대표자의 이름은 전영율이라는 얘기죠. 주민번호 있고요. 사업자 등록증의 변경 내용을 확인하여 대표자명과 대표자 주민번호를 수정하시오. 네, 요 두 가지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진바스, 지금 바로 우리가 전진바스로 시험 보는 거죠. 거기에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에 가야 됩니다. 자, 회사 등록 기본사항에 보시면 대표자 이름이 이영식이니까 이걸 고쳐주면 됩니다. 전영률. 그리고 그 밑에 6번에다가 주민번호를 다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외에 아마 다른 것은 고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주소나 업종과 업태와 종목을 살짝 볼 필요가 있어요. 업태 종목 변화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 사항에서 이메일 주소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변동 없습니다. 자, 기본 사항에서 대표자 이름과 주민번호만 수정하시면 이 문제가 끝나죠. 다음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장기대여금 명세가 있습니다. 거래처 코드가 쫙 있으니까 검색할 필요 없이 코드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 설명을 읽어봅니다. 전진바스의 전기분 채무제표는 2월마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대여금 계정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수정하시오. 일부가 틀린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별 초기 2월로 가겠습니다. 자, 기초정보관리의 맨 마지막 메뉴 거래처별 초기 2월 클릭하시고 클릭하신 다음에 장기대여금을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일부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대한마켓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대한마켓 250, 한국총판 350. 네, 나머지 두 개 거래처는 추가하면 되겠네요. 114 엔터 200만원 엔터 125 엔터 400만원 엔터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밑에 차액이 0 하고 나왔죠. 네, 그래서 장기대여금의 거래처별 초기 2월을 우리가 수정했습니다. 상환일은 입력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상환일 입력을 할 내용이 없죠. 입력을 할 부분이 없죠. 입력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정보관리 문제 2개를 마친 겁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거래자료 입력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3만원 초과 거래. 거기 옆에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를 꼭 읽어봅니다.
직원 야유회에 필요한 음료를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취한 영수증이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1.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수증 수취 명세서 2와 1을 작성해라. 자, 먼저 1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출금 전표로 일반 전표에다 입력을 하면 되는데, 비용을 뭘로 처리하느냐? 직원 야유에 쓴 음료수입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하면 되겠죠. 자, 거래 날짜는 여기 영수증에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거래자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8월 1일. 일반 전표 입력 8 엔터 1 엔터. 8월 1일. 출금. 부분에는 1번 출금. 계정 과목. 복리후생비죠? 800번대. 쭉 가셔서 차변에다가 10만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분계는 차변의 판매관리비인 복리후생비 비용 발생했고, 대변은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그런 거래가 되겠네요. 다음은 이제 평가 문제 2번을 해야 돼요. 자, 평가 문제 2번은 영수증 수취 명세서 2와 1을 작성하는 거죠. 전체 메뉴 누르셔가지고 영수증 수취 명세서 어디 있는지 아시죠? 여기에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자, 클릭하시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다 입력하죠. 8월 1일이에요. 2023-0801 상호 고잔마트 성명 이재민 채민 사업장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7길 30일 사업자 번호 206 35 50 911 금액 10만원. 자, 구분에 해당되느냐? 예를 들면 보험료라든가 농어민과의 거래라든가 국가와의 거래라든가 비영리 법인과의 거래라든가 이런 것이냐 이거예요. 부동산 구입이나 사업의 양도나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여기 구분에 이건 없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뭔가를 구입했다든가 문구점에서 뭐 사무용품 구입한 거 이거는 여기 구분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요. 제가 뭘 잘못 읽는. 혹시 구분을 선택하는 게 시험에도 나오나요? 구분 입력하는 게. 예, 구분 입력하는 게 FAT 1급에서는 안 나올 거로 보시면 돼요. TAT, 나중에 TAT 2급 보실 때는 구분에 입력하는 것도 출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FAT 1급에서는 구분에 입력하는 것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백데이터에는 입력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입력이 되어 있는 것도. 자, 그 다음에 개정 과목은 아까 복리후생비로 처리했죠. 그래서 811번. 811번.
그리고 적요는 적요는 이게 우리가 아까 음료, 음료라고 써주십니다. 자, 여기 이제 아까 질문이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분에 그러면은 공부도 할 겸 FAT 1급에서 구분에 해당되는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만은, 예, 뭐 지금까지는 안 나왔어요. FAT 1급에서는. 근데 앞으로 나올 수도 있고 TAT 2급에서는 나옵니다. 예, 나오기도 하고 그냥 구분을 입력하지 않는 것이 나오기도 하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백데이터로 이미 입력되어 있는 그 3건의 자료 중에 15번과 16번이 있는데 15번이 뭐냐면 매출거래처 직원의 식대였어요. 그러니까 접대비로 처리했는데 판매관리비 접대비로 처리했는데 어떤 영수증을 3만원 초과 영수증이었단 말이에요. 33,000원짜리. 그런데 가산세 아니라고 15번을 썼어요. 클릭해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15번을 보시면은 연지요. 예, 읍 하면은 여러분 부발읍 여러분 아시죠? 부발읍. 네. 면 하면은 무슨 면 있잖아요. 부발읍 무슨 면. 예. 그러니까 시 단위가 아닌 읍 단위 이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면도 시 단위에 있는 면은 해당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주소, 사업장의 주소를 보게 되면은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이죠. 그래서 읍 단위의 사업장이라 이겁니다. 식당 이름이 왜 이래? 지락실 식당? 네. 이 식당이 읍 단위에 있는 식당이에요. 그래서 읍 단위에 있는 식당에서 우리가 3만원 초과 거래에 해당되는 거래라 하더라도 영수증 미수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이 15번이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화재보험료에서 16번 구분을 넣었어요. 보세요. 16번이 뭐냐? 네. 금융보험 용역은 우리가 정규증명 미수치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료 영수증 45만원, 보험증권 45만원짜리를 우리가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하고 16번으로 구분을 해준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방금 입력한 고잔마트에서 음료수 산 거는, 음료를 구입한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코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워두는 거고요. FAT 1급은 비워두는 것을 계속 문제로 내고 있는 거예요. 비워둔다는 건 뭐냐? 가산세 대상이다. 법인세 신고할 때 가산세가 부과된다. 자, 영수증 수취명세서 2번에다가 입력을 한 뒤에는 1번을 꼭 눌러야 됩니다. 1번 탭으로 가가지고 여기 이 불러오기, 명세서 이 불러오기를 한번 무조건 눌러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넘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클릭 안 해도 넘어온 자료가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러시고 나서 이 영수증 수취명세서 닫기 단추를 눌러서 저장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해가지고 저장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2번이죠? 2번을 보겠습니다. 기타 일반 거래. 출장비 정산서가 있습니다. 8월 5일 날 출장을 마친 직원 출장비 정산서를 받고 차액은 현금으로 회수했습니다. 그럼 현금은 차변에 오겠네요. 8월 3일 거래를 확인한 후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8월 3일 날 이 김상수 부장이 가지급금을 얼마 가지고 출장을 갔는가를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에 8월 3일 날짜를 입력해 보세요.
자, 8월 3일 출금전표가 하나 있는데 가지급금 차변이죠. 50만 원을 가지고 출장을 간 거예요. 거래처 김상수 맞죠? 그러니까 오늘은 정리하는 거니까 가지급금을 대변에 기입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날짜는 며칠이냐? 8월 5일 날입니다. 자, 8월 5일로 날짜 고치세요. 그리고 구분을 대변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대변으로 하시고 가지로 검색하시면 가지급금 134번. 코드에는 사원 이름을 입력하면 돼요. 김상 엔터. 자, 엔터 가셔가지고 50만원. 아까 50만원 확인했죠. 자, 이제 차변. 자, 정산서를 보시게 되면 지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숙박비 30, 교통비 13. 그래서 43만원이죠. 그것은 여비교통비입니다. 800번대 여비교통비. 비용 발생. 그래서 차변에 812번 여비교통비 방향키로 쭉쭉쭉 가서 43만원. 나머지는 현금으로 회수했죠. 그래서 차변에 101번 현금, 차변에 101번 현금 7만원 입금 잡습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비용 발생 43만원, 자산 증가 7만원, 대변에 자산 감소 5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일어나는 거죠. 다음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반 거래. 물품 보관 장소로 사용할 여유 빌딩 사무실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 5천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거래처 코드도 입력할 것. 자, 보증금을 회수한 거죠. 그러면 보통예금은 차변이고 보증금은 대변이 되는 겁니다. 자, 보증금이라는 것은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이라는 개념 과목이 있는데 우리가 받은 거니까 임차입니까? 임대입니까? 임대. 임차. 자, 우리가 계약이 만료돼 가지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계약하면서 받았으면 우리가 임대인이 되는데 계약이 만료되면서 받은 사람은 임차인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임차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임차 보증금이다. 그래서 대변이 임차 보증금 자산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날짜를 9월 30일로 해서 입력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에 날짜를 9월 30일로 하시고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국민은행 보통, 국민은행 보통, 금액은 5천만 원. 대변에 임차보증금, 우리가 임차인이에요. 그래서 임차보증금, 자산입니다. 거래처 넣어야 돼요. 여유빌딩에서 받았죠? 여유빌딩 7002번 5천만 원. 이렇게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 증가, 대변의 임차보증금 자산 감소. 그래서 자산 총액에는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유동 자산은 감소했고 유동 자산이 증가하는 그런 거래가 되겠죠. 임차보증금은 기타의 비유동 자산이죠. 보통예금은 유동 자산이며 유동 자산 안에 당좌 자산에 해당되는 거죠. 다음에
4번까지 하고 5번까지 있나요? 5번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자, 4번 대손해 발생과 설정.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10월 5일 주식회사 코나상해의 파산으로 대여금 1,300만 원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를 하였다. 대손 시점에 거래 자료를 입력하라. 10월 5일 시점으로 입력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잔액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조회를 안 해도 됩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합계잔액 시산표를 조회해가지고 10월 5일 날짜로 조회해서 이 단기 대여금 밑에 대손 충당금 설정한 것이 있는가를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있으면 거기에서 상각해야 됩니다. 상계 처리해야 돼요. 근데 지금 상계 처리할 대손 충당금이 제로 없다. 그러면 요 1,300만 원을 다 뭘로 해야 돼요?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비용. 그러면 차변에 어떤 비용 개념 과목을 써야 되느냐? 우리가 만약에 요게 매출 채권인 외상매출금이라면은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죠. 판매관리비인 대손상각비. 그런데 이 단기대여금이나 장기대여금 같은 대여금은 판매활동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의 비용인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대손상각비 말고 어떤 개념 과목이 있냐면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있어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래서 요 1,300만 원 모두가 차변의 비용은 기타의 대손상각비고요. 대변의 단기대여금이라는 자산을 감소시키면 됩니다. 네, 단기대여금 대손처리 분계 문제가 나왔어요. 네, 이게 자주 안 나오고 가끔씩 나오니까요.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0월 5일 입력할게요. 자, 일반전표 날짜를 10월 5일로 입력하시고 차변이 기타의 대손상각비 934 엔터에서 1,300만 원. 대변이 단기 대여금 114. 이건 거래처를 코드로 넣어야죠. 코나 6060 1,3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400쪽에 다음 문제가 있어요. 5번 문제는 급여 내역입니다.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10월 25일 회계팀 직원의 10월분 급여를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기본급과 제수당은 급여 계정으로 처리해라. 그러면 여기서 기본급과 제수당이 뭐예요? 이거예요. 조유의 항목.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시간의 근로수당 이런 게 다 기본급을 포함한 수당들이죠. 그 합계가 660만 원. 이게 급여. 비용 발생 차변. 그 다음에 여기 굵은 글씨로 잘 정리해놨네요. 공제 합계 요거. 아시죠? 예수금, 부채 증가, 대변. 그 다음에 요 차인 지급액. 여기 이제 보통예금으로 계좌 이체했다는 거죠. 보통예금이 이거예요.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하고 예수금이고요. 차변에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10월 25일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10월 25일) 9분의 3번 차변에 회계과 급여는 801번입니다. 800번대 급여를 써야 됩니다.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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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가지고 660만원. 대변은 예수금 유동부채죠. 예수금 유동부채 674 650. 또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기업은행. 보통예금 꼭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은행 코드 98002. 금액은 5925 350. 엔터. 네, 이렇게 입력해요. 네, 급여 내역에 의한 회계 처리는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57회의 일반 거래 풀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네.